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모기지 전문가 팀 네. 케빈 킴 모시고 모기지에 관련된 궁금한 거나 요즘 모기지 동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또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저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셔가지고, 제가 좀 뭘 얘기를 해볼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항상 뭐 핫토픽이죠. 요즘 이자율이 얼마가 됩니까? 그리고 요즘에 이자가 많이 내렸다는데, 진짜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특히 2024년 시작하고 1월 달에 더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계시는 크리스 리 몰기지 브로커님과 케빈 리 몰기지 브로커님과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아, 네. 정말 2024년 저도 여러 가지 동영상 만들긴 했는데 2024년에 이제 부동산 전망을 얘기하라 그러면 대부분 이제 보합 강세를 얘기 많이를 하는데 거기 주된 근거는 이제 모기지가 이자율이 내릴 거다. 거기에 많이 근거를 하거든요. 근데 변수는 정말 내릴 건가? 정말 내릴 것인가가 정말 중요한 사실인 거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기지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핫토픽인데 거기에 관련된 얘기를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정말 이자가 내리나요? 일단, 네, 저는 사실 이자와 너무 밀접하게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하루하루 이자가 어떻게 변동되는지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네, 보면 또 무뎌질 때도 있어요. 아, 이게 뭐 5%다, 6%다 이런 부분들이 23년도만 돌아봐도 23년도 전반기에는 5%가 굉장히 높은 이자였어요. 뭐 보통 3년 고정에 4.8, 4.7 이렇게 몰기를 받았으니까요. 근데 23년도의 후반기로 생각을 해보면 5% 이자면은 아주 아주 좋은 이자입니다. 왜냐면 행복하죠. 3년 고정이 뭐 한 6.8 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 이게 참 상대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그 이자에 적응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느껴지는 체감이 참 다른데 많은 분들이 지금 요즘 이자가 내렸나요? 라고 물어보는 그 의미는 23년도 연말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발표들, 특히 미디어, 또 뱅크 오브 캐나다에서도 얘기하긴 했지만 23년도 연말부터 자 이제 금리가 내려온다는 되게 기대감이 컸죠. 네, 그리고 이제 팬데믹 때문에 있었던 되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임팩트 있었던 뭐 이코노미컬 컨시퀀스라고 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간다. 뭐 하인플레이션이나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무너진다. 뭐 이런 것들이 자 이제 좀 끝나가는 거의 고개를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게 굉장히 큰 걱정들로부터 또 반대급부로 그런 걱정이 크니까 이제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라는 큰 희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2024년 새해를 맞고 또 1월에 넘어와서 실제 1월 25일 날 이제 금리 발표를 하게 되는 게 불과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많은 예상과 또 희망과 소망과 여러 가지 마음들이 뭉쳐가지고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주고 있고 몰기지 금리에도 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좀 다음 주에 결정을 하는 발표를 하잖아요. 저도 지금 많은 기사나 또 여러 가지 이제 리포트를 보니까 분명히 이제 홀드할 거다라는 얘기가 이제 강하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번에 홀드하고 빠르면 봄이다. 봄부터 이제 내릴 거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기는 한데 거기 관련된 어떤 다른 어떤 트리거 포인트가 있다든지 아니면 예상치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일단 사실 답을 굉장히 피하고 싶은 질문이네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촬영한 날짜 기준으로는 1월 19일이고, 그 다음번에 발표되는 날짜, 첫 번째 2024년도의 첫 번째 어나운스먼트 데이트는 1월 24일인데, 네, 말씀하셨던 대로 얼마 안 남기도 했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시장이 아주 긴가민가합니다. 음, 12월, 23년도 12월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우리 1월이나 3월에 무조건 금리 내릴 거야. 라고 굉장히 확신이 컸어요. 네, 아주 큰 확신이 있었던 건, 일단 페드나 뱅크 오브 캐나다에서도 어떤 어나운스먼트를 발표할 때, 야,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온 것 같아.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선제 방어식으로 이자도 올리고 금리도 올렸던 것들이 방어가 되는 것 같아라는 뉘앙스를 아주 살짝 풍기자마자 많은 분들, 특히 이제 이런 부동산이나 아니면 시장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 이미 첫 번째로 선반영된 시장이 하나 있죠.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아주 높은 속도와 앵글로 이미 저기 가버렸습니다. 네네, 이거에 대한 기대감 또한, 물론 부동산 같은 경우에 조금 호흡이 다르지만
절대 다수의 부동산 투자자들의 다운페이가 주식시장에 있는 캐나다나 미국 같은 시장에서는 특히 이렇게 주식이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바이오로서 내가 갖고 있는 다운페이, 뭐 RRSP에 들어있거나 TFSA에 들어있거나 아니면 그냥 마진 어카운트에 들어있거나 그 금액 자체가 절대값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네, 바잉 파워도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네,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부동산에 분명히 온다. 그럼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1월 25일에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뭐 네, 캐네디언 CPI도 발표되고 그리고 뭐 어닝플로먼 레이트 같은 것도 발표될 때 1월은 아닐 것 같은데 자 그럼 1월 다음에는 언제지? 언제지? 이렇게 타임라인을 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딱히 이자가 내려간다라는 의미가 이자를 내린다는 게 한 번에 내릴 때 뭐 2, 3%씩 내리는 것도 아닐 거고요. 우리가 뭐 0.25에서 0.5% 정도를 기대해야 한다면 아주 높은 꼭대기에 있어서 0.25%가 1월에 내리더라도 물론 시장에 주는 사인이야 엄청 강력하겠지만 절대적인 이자에는 영향을 그렇게 많이 주는 폭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마 1월 25일 날 이자가 홀드되는 뭐 프라임 레이지 홀드되는 걸 기대하고 예상하고 있지만 뱅크 오브 캐나다도 굉장히 난감할 겁니다. 음, 이게 한번 시장에 사인을 잘못 주게 되면 네, 우리가 지금 잡으려고 노력했던 그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튀어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확실하게 확인 사살까지 끝내고 내리고 싶은데 네, 미디어나 아니면 살고 있는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많은 환경 속에서 너무 힘이 드니까 이제 이것도 좀 서포트 해줘야 될 것 같아 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고민이 많은 상황에서는 말씀하셨던 대로 그냥 홀드하지 않을까. 그래. 네, 조금 더 보자. 하지 않을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예상입니다만, 네. 이런 많은 예상들은 여태까지 계속 틀렸습니다. 뭐 저를 포함해서 해부자님, 또 전문가들, 그리고 뭐 경제학자들 모두 다 지금 현 상황을 이해하고 얘기하는데 사실 최적화돼 있지 미래를 보고 예상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예, 어려운 질문을 이렇게 좀 피해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지금 뭐 그 인플레이션도 생각보다 좀 높게 나온 부분도 있고, 그죠? 그리고 경기 침체가 눈앞에 왔다고 하지만 의외로 또 경기가 좀 강한 부분도 있었는데 또 한쪽에선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고 뭐 수에즈 운하가 또 막힌 부분도 여러 가지 변수가 정말 많은 것 같아서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집을 살려고 계획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이런 대여건과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집을 꼭 팔아야 되는 팔고 뭐 이사를 가셔야 된다든지 아니면 집을 여러 가지 여건상 무조건 올해는 집을 사겠다고 일단 마음 먹으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고정 이자율은 얼마고 이게 이 질문 아마 크리스 림이나 뭐 케빈 리 님이 또 답변해 주실 것 같긴 한데 지금 변동 이자율은 또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네, 일단 뭐 제가 두 분에게 마이크를 넘기기에 앞서서 일단 몰기지 이자율이라는 것 자체가 네. 어떤 기준을 두고 얘기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몰기지도 사실 굉장히 많은 프로덕트들이 있거든요. 음, 그것들 안에 뭐 1년에서 5년 내가 기간적으로 할 수 있는 픽스 term 뭐 몰기지도 있고요. 또 5년 동안이나 3년 동안 변동으로 프라임 레이트에 따라서 움직이는 베리어블 몰기지도 있고요. 또 네네. 비렌더에서 몰기지를 받는 거, 프라이빗 몰기지, 그다음에 커머셜, 그리고 뭐 컨스트럭션, 그리고 또 뭐 몰기지를 숏텀으로 사용해야 돼서 뭐 오픈텀으로 몰기지를 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을 때는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이자율이 책정될 때는 분명한 리스크 대비 리턴의 논리로 이 시장 이자율이 적용이 되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누는 이자율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 촬영하고 있는 1월 19일 날짜 기준의 데이터지만 또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자, 네.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케빈 리님과 크리스님한테 제가 한번 좀 쉽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자, 네네. 케빈님, 지금 고정이자율은 얼마인가요? 네, 제가 그 모기지 브로커로 손님들한테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것 중 하나가 뭐 모기지 얼마 나올까요? 아니면 요새 이자율이 얼마인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앞서서 케빈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이 모기지 상품들이 있고 마치 제가 받는 질문은 그냥 어느 분이 이제 자동차를 사기 앞서서 요새 보험료가 얼마인가요? 라는 질문과 똑같다고 저는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분이 어디에 사는지, 어느 차량을 사는지, 아니면은 운전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보험료가 이제 천차만별일 거 아니에요? 아니면 또 어떤 용도로 이제 하는지.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적으로 한인분들이 저희 손님들이 많이 받으셨던 최근에 이제 받았던 이제 몰개지 이자율을 얘기를 드릴 거고요. 보통 3년 고정에서는 이제 A랜더 기준으로 한 5.4에서 한 5.6% 정도. 그리고 5년 고정에는 한 5.1에서 한 5.2%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는 불과 12월 달이나 11월 달에 비해서 꽤 많이 내려온 포인트예요. 그리고 그 오케이. 주식시장의 선반영처럼 11월 달, 12월 달에 저희가 가장 많이 받았던 이메일 중에 하나는 랜더 측에서 내일 웨이시 내려가니까 오늘 서밋하지 말고 하루만 더 기다려달라는 메일이 한 군데 랜더에서 오게 되면은 다른 군데서도 다음날 오고 늦어도 다다음날 오고 이런 게 러쉬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보다는 불과 한두 달 전보다는 많이 웨이시 내려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네. 크리스님, 지금 변동이자는 얼마인가요? 네, 변동이자는 네, 고정이자랑 다르게 이제 프라임 레이트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요. 지금 프라임 마이너스 0.4에서 한 0.5% 정도로 되어 있고, 프라임 레이트 지금 7.2%니까 대략적으로 6.7에서 6.8 사이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고정에 좋습니다. 비해서는 거의 뭐 내려온 게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자, 이제 제가 질문을 살짝 바꿔볼게요. 그리고 이제 약간 업계 용어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이자를 물어볼 때 제가 꼭 필요한 부분들을 좀 포인트 아웃해서 두 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밴쿠버에 있는 프로퍼티를 하나 사고 싶고요. 50만 불 정도 몰기지가 필요합니다. 다운페이는 10%가 있어서 인슈어드 몰기지를 써야 되고요. 크레딧도 너무 좋고 인컴도 아주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다운페이도 기프트도 필요 없이 그냥 노 기프트 다운페이먼트 케이스의 몰기지 이자율은 자, 3년 고정과 5년 고정, 5년 변동은 얼마인가요?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 건데, 자, 케빈님, 이렇게, 이런 상황이면은 3년하고 5년 고정이자가 어느 정도 되고 어떤 랜더들을 좀 쓸 수 있나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말씀해주신 조건이 이제 그 인슈얼드 몰기지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흔히 아는 빅 식스 뱅크 이외에도 이제 뭐 수십 군데 모노라인 랜더도 있는데 이제 모노라인 랜더들에서 가장 이제 프로모션을 하는 이제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뭐 부동산이든 자동차든 이렇게 스타ting from 해가지고 가장 최저가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최저가 이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모든 조건이 만족을 한다고 하면은 5년 고정 같은 경우에는 한 4.9% 정도 또 가능하시고 3년 고정 같은 경우에는 대략 5.1에서 5.2% 정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음. 자, 우리 크리스님은 어때요? 만약 변동으로 하고 이 케이스라면 이자 예상이 어떻게 되나요? 네, 변동도 인슈얼드 모기지가 훨씬 낮은데요. 지금 프라임 마이너스 일반적으로 프라임 마이너스 0.7에서 0.9 정도 되고, 퍼스트 내셔널이라는 은행의 경우에는 이제 0.9% 가능하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똑같은 프로퍼티 뭐 이런 것들이지만 어떤 질문을 얼마나 디테일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자 차이가 좀 많이 나잖아요. 조금 이제 뭐 두 분께서 이 서론이 길면 길수록 사실 필요한 정보가 더 많다는 뜻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몰기지 이자율 같은 경우는 테크니컬리 리스크 팩터를 어디서 잡냐면 어떤 지역에서 어떤 매물을 사느냐. 그리고 뭐 어떤 내가 이걸 사면서 퍼체싱을 하는 거냐 아니면 원래 몰기지가 있었는데 리파이낸스를 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리뉴얼을 간단하게 하는 거냐 또는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돈을 벌고 그 돈을 버는 게 얼마나 이렇게 좀 꾸준하게 계속 안정성 있게 벌 수 있느냐 인컴의 구조 그리고 크레딧 스코어 또는 그 크레딧 스코어 안에 있는 많은 히스토리들, 뭐 돈을 어떻게 빌렸고, 어떻게 갚았고, 어떤 금융상품을 쓰느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 집을 사는데 얼마만큼의 다운페이. 이걸 이제 론 투 밸류라고 하기도 하고 LTV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바이어가 얼마나 많은 리스크를 같이 지느냐에 따라서 은행권에서 또 몰기지 랜더들에서 이렇게 몰기지 이자율이 많이 바뀌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두 개로 나눈 이유는 보통 일반적인 그냥 손님들은 딱 전화 걸고 여러 얘기한 다음에 인사한 다음에 자, 몰기지 이자율이 얼마인가요? 라고 하면 몰기지 브로커들은 오케이. 자, 이제 내가 물어봐야 될 시간이구나라고 이걸 느껴요. 왜냐면 이런 많은 것들을 다 알아야 몰기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자, 케빈님 아까 뭐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이런 몰기지 값의 팩터들을 나눠서 볼 때 케빈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